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퍼부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신가요? 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거칠게 다가와 날카로운 말을 쏟아냅니다. 넌 왜 그렇게 무능하니? 혹은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화가 치밀어 올라 똑같이 감정을 쏟아내거나 자리를 떠나버리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했을 때 상대방은 과연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멈출까요? 경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곤 하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박지연 씨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지연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동료들과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늘 까다롭게 굴던 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로 질책했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가 중요한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느꼈지만 그 상사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봐, 온 발표 중에 최악이었어.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지연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상사의 표정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지연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멈칫하더니 발표 자료가 좀 더 간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리고 목소리 톤이 너무 일정해서 좀 지루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네. 지연 씨는 상사의 말을 메모하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말씀하신 부분들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그 상사는 더 이상 지연 씨에게 불필요한 비난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며 더 친절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죠. 지연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감정을 앞세워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간다면 상대방의 태도 또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가 관계에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이런 대처 방법이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공격하려는 충동이 생기죠. 하지만 그런 순간 우리의 반응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김현수 씨의 경험입니다. 현수 씨는 마케팅 팀에서 일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모두가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한 동료가 현수 씨의 아이디어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료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현수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야.
오히려 내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신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동료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자신의 논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아마 제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라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 동료는 현수 씨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회의 중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당신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수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의견을 나눈 거잖아요. 이 사례는 상대방의 비난을 어떻게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수 씨는 단순히 방어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상대방의 비난을 분석적인 질문으로 전환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습니다. 이 방식은 단지 직장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이나 친구와의 오해가 생겼을 때도 비슷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넌 왜 항상 이런 식이야? 라고 말한다면 바로 방어적으로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궁금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접근법은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비폭력 대화라고 불립니다. 비폭력 대화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원리를 담고 있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인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기보다는 스스로의 태도를 정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이 원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통해 비난과 공격에 대한 대응 방식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학생 윤지수 씨의 사례입니다. 지수 씨는 대학 동아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학교 축제에서 동아리 활동을 홍보할 계획에 대한 것이었죠. 지수 씨는 여러 날 밤을 새우며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지수 씨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동아리 선배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이 정도 아이디어로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지수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노력했던 시간들이 무시당한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나은 아이디어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선배는 조금 주춤했지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계획도 나쁘진 않은데 대상층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배의 의견을 메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선배의 비판을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정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 선배는 진심으로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했네. 이번엔 기대 이상이야.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의 비판은 그저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조언이나 개선점을 발견한다면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수 씨는 선배의 비판을 자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회적 지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능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꼴먼은 이런 사회적 지능이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비판은 종종 감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말이며 그 말이 꼭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비판의 내용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무례한 태도로 말했더라도 그 안에 유용한 정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을 먼저 처리하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면 첫 반응은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감정을 가라앉힌 후 대화에 임하세요. 넷째,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이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동기부여하세요. 다섯째,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의견을 물어보세요.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질문은 대화를 더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며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팁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며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한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비난과 비판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철학적인 교훈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난과 비판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사례와 조언을 통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회사원 강주연 씨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주연 씨는 중소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늘 팀의 핵심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맡으며 새로운 외부 컨설턴트가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 컨설턴트는 회의 중 주연 씨의 아이디어를 듣고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고객을 설득하기 힘들어요. 말투는 냉정했고 다른 팀원들 앞에서 비판을 들은 주연 씨는 자존심이 상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컨설턴트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컨설턴트는 주연 씨의 질문에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곧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고객의 입장에서 더 명확하게 전달될 겁니다. 주연 씨는 그 대안을 듣고 나서야 컨설턴트의 의도가 단순히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조언을 제공하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주연 씨는 그의 조언을 반영해 아이디어를 수정했고 프로젝트는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 안에서 건설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연 씨처럼 비판의 본질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성장과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비판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건설적 비판으로 상대방이 더 나아지도록 돕기 위해 구체적이고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파괴적 비판으로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경우입니다. 건설적 비판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파괴적 비판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를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감정을 관리하고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비판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비판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점과 넘어가야 할 점을 구분하는 능력은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비판의 형태를 구별하고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설적 비판을 들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로도 상대방과의 관계는 한층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괴적 비판을 만났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이성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판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넷째, 비판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면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시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판을 대처하는 데 있어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통찰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을 대처하는 데 있어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비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우리에게 쓴맛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몽테뉴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탐구하려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비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실패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직장에 신입사원인 민지 씨가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프로젝트 발표 후 팀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지 씨, 발표 내용은 좋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해서 설득력이 약해 보였어요. 민지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팀장의 비판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간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음 발표를 준비하며 이를 보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지 씨의 발표는 팀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신뢰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민지 씨처럼 비판 속에서 배움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음으로 비판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누군가 비판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는 비판을 수용할 때 감정적 방어 대신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비판의 의도를 파악하세요. 상대방의 비판이 건설적이라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파괴적이라면 자신을 보호하며 대화를 종결짓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비판을 수용하더라도 스스로를 과도하게 깎아내리지는 마세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비판을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적 안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비판을 대처하며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유머를 더해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니 제가 놓쳤던 부분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며 상대방의 비판을 자연스럽게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판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제공하는 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이를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을 어떻게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판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마치 나무가 더 높이 자라기 위해 비바람을 견뎌야 하듯 말입니다. 비판을 통해 더 나아지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비판은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우리의 내면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감정이 우러나는지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비판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비판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받은 비판을 기록하고 그로 인해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비판에 민감한지 그리고 그것이 삶의 어떤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을 배움으로 전환하세요.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비판은 우리의 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판을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더 큰 동기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비판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세요. 이 비판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판을 소화하세요. 모든 비판이 다 건설적이거나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파괴적이고 전혀 근거 없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그 비판을 자신이 흡수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동료가 의미 없는 비난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저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질문해 보세요. 불필요한 비판을 걸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비판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어떤 비판이든 그 안에는 작은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판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고난을 이겨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을 대하는 자신만의 긍정적인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비판을 들었을 때 단순히 상처받는 대신 이건 내 삶의 또 다른 챕터를 여는 계기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비판은 때로 불청객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담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훈련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비판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판을 마주하고 그것을 삶의 도구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비판을 받아들인 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판을 듣고 나면 단지 마음만 상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비판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상사가 업무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을 때 단순히 상처받고 끝나지 말고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여 조금씩 실천에 옮겨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을 단순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어떤 비판이든 그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온 의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나의 모든 것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동시에 비판을 들었을 때 이 비판이 나를 어디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너는 너무 소극적이야 라고 말했다면 그 말 속에서 나는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전환은 우리 삶의 방향을 더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판을 들었을 때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세요. 비판은 종종 우리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알면 훨씬 건강하게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위로의 과정이 비판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과 나눠보세요. 비판은 우리를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그 안에서 배운 교훈을 함께 공유하세요. 이를 통해 비판은 단순한 고통에서 벗어나 연결과 공감을 만들어내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하나의 명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비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비판을 받으셨나요? 그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를 만들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